엄한 시어머니와 지혜로운 며느리.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에 반듯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와 나이 23세 시집 온 며느리 춘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생하며 아들을 글공부시켜 서당 훈장까지 만들었으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근면함과 엄격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며느리에게는 버거운 굴레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춘희는 본래 인근 고을의 농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밭일과 바느질, 살림을 잘 배웠습니다. 인물 또한 단아하고 목소리가 고와서 중매꾼들이 여러 번 혼담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마을 훈장의 외아들인 도현과 인연이 다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시집을 오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첫날 밤 다음날 새벽. 밝이 울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며느리, 새댁이라고 늦잠 자면 집안 기강이 무너진다. 당장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독대 물부터 확인하거라. 춘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동이에 물결이 넘쳐 발목을 적셨다고, 빗자루질이 대충 되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꾸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춘희는 원망 대신 묵묵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속으로는 이 또한 배우는 과정이리라 생각하며 더 잘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집안일뿐 아니라 음식간 하나까지 간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된장국에 파를 넣으면 이 집 된장은 파와 맞지 않는다 하시고,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을 쓰면 그건 손님 상에나 쓰는 귀한 재료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서당도 며칠간 문을 닫고 집안에는 도현과 시어머니, 춘희 셋만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작은 쌀자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남몰래 아껴둔 핵살이다. 명절 때나 써야 하는 귀한 거다. 며느리, 내일 아침에 이 쌀로 죽을 끓이되 반드시 장작불로 은근히 끓여라. 절대 바깥 불로는 안 된다.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내린 눈이 너무 깊어 아침에 장작더미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지키자니 장작을 깨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깥 아궁이에 불을 붙이자니 너무 늦어져 도현이 굶게 생겼습니다. 결국 춘희는 바깥 부엌에 불을 먼저 피워 죽을 끓였습니다. 죽이 완성되어 방에 들이자 시어머니는 한 숟갈 맛보더니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장작불로 하라 하지 않았느냐? 바깥 불은 너무 세서 맛이 거칠어진단 말이다. 춘희는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냉랭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옆 고을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곡식을 달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 중 나눠줄 곡식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춘희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난 가을에 제가 조금씩 모아둔 보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곡식을 모아뒀다고? 어떻게? 춘희는 부엌 살림을 하며 쌀 씻은 물에서 빠져나온 쌀 몇 알, 잡곡 틈에 섞인 작은 보리 몇 알을 매번 따로 모아왔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루 한 줌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 몇 달을 모으니 자그마치 보리 한 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 알뜰하게
조용히 사람 살릴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 속에 부드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며느리의 수고를 칭찬하고 장에 갈 때는 직접 함께 가서 손에 장바구니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현이 마을 서당을 크게 넓혀 제자들을 많이 두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춘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춘희야,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너를 시집오던 날부터 내 고생을 이어받을 사람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너는 고생을 복으로 바꾸었구나. 나중에 내 며느리가 오면 나처럼 하지 말아라. 춘희는 눈물이 그렁한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꾸중도, 가르침도 다 저를 키운 복이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희는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어 며느리가 오자 그녀는 며느리에게 먼저 따뜻한 밥을 쥐어주고 일을 가르칠 때도 항상 이유를 설명하며 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본받으려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집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의 복은 명당도 재산도 아니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품은 마음이 곧 복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